그 다음에 교재는 293페이지 피시고요. 매입세액의 계산. 여기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근데 요 매입세액이 실질적으로 시험은 훨씬 더 중요하긴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앞으로 이거 많이 쓸 건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예요? 매입세액이에요. 그러면 우리 매출세액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매입세액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왜요? 세금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세액이 많아야 좋은 거죠? 매입세액이 많아야 좋은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요? 매입세액이 많으면 뭐 덜 내니까? 세금 덜 내니까. 그래서 대부분 세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놔요. 매출은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매출이 두리뭉실해야 이거 비슷하네, 이거 매출이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입은 좀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왜냐면 매입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 사항 없으면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두리뭉실하게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냐면 매입세액이 아닌데 매입세액으로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 매입세액이 많아지면은 뭐를 덜 내요? 세금을 덜 내죠. 그래서 시험도 매출세액보다는 매입세액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재무회계도요, 잘 보시면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와요. 실제. 그래도 돈 쓰는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쪽이 훨씬 더 정확하게 딱딱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 293페이지 위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증빙. 그래서 우리 증빙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증빙을 꼭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회사 가셔서 물건 사고 팔 때는 뭐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증빙. 그래서 회사에서 업무할 때는 요 네 가지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그래서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원래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합니다. 근데 특수한 경우에는 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 그래서 실제로 매입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거래처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거래를 했는데 거래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오냐면 너한테는 죽어도 세금계산서 안 줄 거야. 당연히 그런 상황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국가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신고를 하면은 이제 매출자가 발행을 안 해준 거잖아요. 그걸 이제 매입자가 신고를 함으로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요거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걸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건 사고 팔면서 세금계산서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언제 되냐면은요, 한 건당 공급 대가가 10만원 이상일 때, 요때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갖고 오셔야 되냐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거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것까지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험에선 이런 건 물어보진 않지만 가장 좋은 서류는요, 통장 사본. 그래서 통장 우리 계좌이체에서 주고받으면 통장에 누구랑 얼마 주고받았다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얘기하면 당연히 안 믿어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통장 사본이에요. 그래서 통장 사본하고 같이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국가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거래한 게 있네 그러면은 인정을 받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인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요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공급대가 얼마 이상이요? 1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요런 거는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거든요. 원래 시험 문제 가장 많이 그 시험에 냈을 때 가장 좋은 거는요. 금액이나 아니면은 날짜 요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아요. 왜냐면 이건 법에 딱 지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종종 시험 내시는 분들도 말로 쓰다가 잘못 써갖고 모두 정답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한글은 한 글자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숫자 같은 경우에는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숫자로 내면은 되게 좋아요. 내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런 거는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수할 확률도 적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숙지하셔야 되는 건 신용카드라고 나오면 꼭 얘 포함이에요. 그냥 신용카드 그러면 카드만 되는 게 아니고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이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기 안에 써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 신용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직불카드도 있고 현금영수증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신용카드 안에다 같이 넣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나오면 현금영수증이랑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밑에 거 면세농산물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 그래서 의제는 진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 매입세액을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가운데 요거는 실기에도 나오고 이론에도 나와요. 그래서 저희 부가세 외울 때 요거 추가적으로 외울 건데요. 일단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여야 되고 얘를 가공해서 팔 때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식당이에요. 어디라고요? 식당.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식당 하시면 요 의제 매입세액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프랜차이즈 회사에 격리 직원으로 들어갔어. 그래도 의제 매입세액하고 뭐 하셔야 돼요? 친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회사 되게 많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 곳에 취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인천에도 은근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식당인데 예를 들어 드리면 내가 만약에 삼겹살집을 해요. 그러면 삼겹살 돼지고기 면세고요. 그 다음에 쌈 싸 먹어야 되니까 뭐 상추나 이런 것들도 사겠죠. 예, 채소도 뭐예요? 면세예요. 그 다음에 반찬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반찬을 직접 만들어 야채 사다가 그러면 야채도 뭐예요? 채소니까 면세예요. 그 다음에 밥 나가죠. 밥에 기본적으로 쌀이잖아요. 쌀도 뭐예요? 면세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당에서 기본적인 재료들은 대부분 다 면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쭉 차려놓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결제할 때에는 뭘로 바뀌어요? 과세로 바뀌어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매출세액은 많아지는데 매입세액은 얼마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를 많이 내야 되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면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가격을 올려버려요. 가격을 올리면 나한테 떨어지는 남는 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익이 커지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세금 내면은 나한테 남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부동산 관련돼서 국가에서 세금 많이 걷는다 그러면 댓글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월세 올라가겠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내가 얻는 수익이 많아지면 세금 많아져도 납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식당도 그렇고 이 가격을 무조건 올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삼겹살이 1인분에 10,000원이야. 근데 물가가 올랐다 그래갖고 20,000원으로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식당은 파리만 날려요. 왜요? 다른 집도 만약에 올렸는데 다른 집은 1,000원 올렸어. 그러면 11,000원짜리 갈 거예요? 20,000원짜리 갈 거예요? 비슷하다 그러면 당연히 11,000원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가격 올릴 때 되게 조심해요. 왜냐면 가격 잘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오던 사람도 안 와요. 맞잖아요. 왜냐면 식당이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죠. 옆집도 식당, 옆에 옆집도 식당.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어요. 뭐든지 다. 왜냐면 올리는 게 만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안 올려서 대박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왜냐면 딴 집 다 올리는데 우리 집은 안 올리고 있어. 그리고 딴 집보다 우리 집이 가격이 어때요? 싸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들도 실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백종원 씨가 지금은 없어진 프로지만 골목 식당 나오면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막 알려주고 나서 가격 얼마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가격을 덜 받겠대. 그러면 박수 쳐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백종원 씨의 목표는 항상 하나거든요. 박리담회. 싸게 해서 많이 팔아갖고 이익을 늘리자. 그런 마인드예요. 근데 박리담회를 하려면 다른 집보다 뭐 해야 되죠? 싸야 돼요.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신데 좀 오래되신 분하고 대화해보면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식당은 2개만 남을 거래요. 2가지만. 싸거나 비싸거나. 그래서 아예 싸서 가성비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고급화 시키거나 이런 2가지 종류가 많이 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금액대가 애매한 데들은 오히려 더 안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무슨 특별한 날이야. 그러면 아예 비싼 데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날이야. 그러면 싼 데 찾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중간 데가 아예 없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식당들이 많은 곳이 이제 2가지로 어느 정도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밑에 거잖아요. 박리담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식당들 관련돼서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혜택을 왜 주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식당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식당 가격이 오르게 되면 서민 경제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면세니까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의제 매입세액이라 그래서 일부 세금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주냐면은 일반적인 회사들은 102분의 2만큼 인정을 해줘요. 이거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이나 개인들은 104분의 4. 이거 거기에 있어요. 2장짜리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그 다음에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요렇게 이제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혜택을 줌으로 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를 줄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술값 다 올랐잖아요. 식당 가면 술값 다 올랐잖아요. 기존보다. 왜냐면 이제 납품되는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야 자기가 가져가는 게 늘어나니까. 근데 올린 다음에 아마 술이 그전보다는 덜 팔리는 집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2병 먹을 거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1병 먹는 사람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근데 홍대나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면 똑같아요. 잘 되는 집은 줄 서 있더라고요, 아직도. 간혹 가다 홍대 갈 일 생기면 한 번씩 가는데 가서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줄 서는 집은 줄 서고 파리만 날리는 집은 파리만 날리고 뭐 어디든 다 똑같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나중에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농업인이래네. 저기 뭐지? 그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까지 맞고 109분의 9. 그 다음에 농업인은 제조업만 가능해요.
여기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제조회사, 만약에 우리 회사가 김치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김치 만드는 회사면 일단 기본적으로 배추가 많이 필요하죠. 맞죠? 네, 이거를 업체한테 사지 말고 농어민한테 사면은 제조업체한테 혜택을 줘요. 그래서 농어민은 무슨 업만 가능해요? 제조업만.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제조업체들이 만들 때 뭐 10포기, 100포기 이만큼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농어민 분들이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 지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판로예요. 농사 지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못 팔면 썩어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판로를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체들한테 너네 농어민한테 사면 혜택 줄게. 그러면 제조업체에서는 농어민분들한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무한도전에서 예전에 유재석 씨가 배추 판 적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배추 팔다가 팔다 못 파니까 가장 마지막에 갔었던 게 홍진경 씨한테 갔어요. 왜냐면 홍진경 씨가 김치 사업 하잖아요. 김치 공장. 그래서 가서 홍진경 씨한테 팔긴 했는데 그때 홍진경 씨가 끝날 때쯤에 이런 얘기 했어요. 유재석 씨한테 오빠한테 사는 거보다 우리가 사오는 게 더 싸.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더 싼 이유가 뭐냐면 농어민 분들하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사와서 제조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팝니다. 그래도 이런 혜택을 준 이유는 어떻게 보면 농어민 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사갈 수 있게끔 법으로 판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이런 게 제정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 회사에서.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요. 꼭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신용카드라고 쓰면 무슨 영수증 포함이라고요? 현금 영수증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도록.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을 해주는 이유는 이런 회사들의 문제는 매출세액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매출세액만 많아지니까 뭐를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그냥 두게 되면은 소비자가 사는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의제 매입세액이고요. 그 의제 매입세액이고요. 그 다음에 세율 외워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2분의 2. 저희 시험은 요게 많이 나와요. 중소제조기업. 그래서 중소제조기업일 땐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을 다른 말로 요식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음식점으로 나올 때는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인데 110분의 10보다는 작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일반적인 게 110분의 10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10분의 10보다 혜택을 더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비정상이 정상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비정상인 거잖아요. 정상적인 행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에다 혜택을 더 주게 되면 정상적인 게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10분의 10보다는 뭐 한 거예요? 작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시기라고 296페이지에 보시면 있거든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시기 거기에다가 요렇게 좀 적어주세요. 이거는 나오면 100% 이론입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시기는 구입 시점이고요. 감가상각 시기는 사용 시점이에요.
그래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시기는 90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의제 매입세액은 대부분 재료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 해 먹으려고 어떤 재료 사다 놓을 때 있죠. 근데 언제 쓸지 정확하게 알아요? 모르죠. 앞으로 해서 먹어야지. 그러면 만약에 냉동식품인데 유통기한이 2년이야. 그러면 2년 안에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는 사람도 타이밍을 못 맞춰요. 그래서 이 의제 매입세액의 시기는 90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90점은 타이밍 맞추기가 쉽잖아요. 왜냐면 몇 월 며칠 날 샀다. 이거는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90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감가상각의 뜻이 뭐냐면은요. 쓰면 쓸수록 값어치가 떨어진다를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무슨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용 시점으로 봅니다. 왜냐면 쓰면 쓸수록 가치가 뭐하니까요? 떨어지니까.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적은 나라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통일 얘기가 나오면 그 북한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북한의 자원이 이만큼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치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뭐 이제 통일 돼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자체가 자원이 적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회사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 업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 옷이나 이런 거 수거해갖고 이렇게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회사들도 있죠. 그런 재활용하는 회사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근데 요것도 이제 앞으로 없어질 예정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법에서, 근데 제 개인적인 예상은 연장되지 않을까. 참고로 우리 연말정산 있죠. 연말정산 때도 설명을 드릴 건데, 연말정산에 보면은 신용카드 공제라고 있어요. 그거 원래 옛날에 없어졌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지금 연장시켜주고 있거든요. 올해 없어진다. 그러면 정치인들끼리 또 모여서 2년 연장하자. 또 모여갖고 2년 후에 또 모여서 2년 연장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 중이에요. 근데 왜 계속 연장 중이냐면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용카드 공제 없앤다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량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경기 그래도 안 좋은데 소비까지 줄어버리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모를까, 경기 좋아지기 전까지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계속 연장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프로그램에 있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은 103분의 3.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인데 일단 중고자동차는 올해 말까지로 법에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왜 안 외워도 되냐면은요. 프로그램 들어가면 103분의 3, 110분의 10이라고 뜨는데 거기 프로그램 안에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중고자동차 아니면 몇 분의 몇이에요? 103분의 3이죠.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 그래서 나중에 요건 실기할 겁니다. 나중이 아니고 다음 주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줄여서 불공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불공. 그래서 공제가 안 된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불공 종류 외워야죠. 원래 종류는 이거보다 더 많긴 합니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인데 저희는 일단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접대비, 업무 무관 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는 제외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제외. 그 다음에 몇 인승 이하라고요? 8인승.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그거 잘 숙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어디로 오시냐면 300페이지. 이거는 시험에 지금까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일단 교재에 있으니까 밑줄만 좀 칠게요.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300페이지 위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총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라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이륜 자동차가 뭐죠? 오토바이. 근데 오토바이라고 안 하고 이륜 자동차라 그래요. 그래서 총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는 괜찮아요. 요거는 제외예요. 요건 불공 아닙니다. 저도 이거 찾아봤어요.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풀면은 답이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우리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 125cc 넘어가면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125cc예요. 그래서 125cc는 오토바이 면허증 없어도 끌고 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되고 125cc가 넘어가는 거는 그 일명 오토바이 자격증, 원동기 자격증을 따셔야만 끌고 다닐 수 있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몇 cc예요? 125cc가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0cc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당시 시험 문제에 80cc로 나왔었거든요. 우리는 1000cc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오늘 한 번만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얘기할 일은 없어요. 워낙 안 되는 문제니까. 그리고 저희 실기할 때 중요한 게 300페이지 3번에 보시면 기타경감 매입세액이라고 있거든요. 기타경감 공제세액. 거기에서 1번 잘 봐주세요. 전자신고세액 공제.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고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서면 신고. 그래서 서면 신고는 과거에 하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신고요? 전자신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지세요. 그래서 서면 신고는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접 서류를 들고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신고하는 거. 요걸 무슨 신고라 그래요? 서면 신고. 그 다음에 전자 신고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서면 신고는 이제 직접 신고하는 거. 그 관할 세무서나 이렇게 가서 직접 신고하는 건데 전자 신고를 처음에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거 만들어 놓고 쓰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써요. 왜냐면 쓰게 되면 거기에 다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쓰면 혜택 줄게. 그러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열심히 쿠팡 배민 썼잖아요. 왜요? 그 당시에는 혜택을 많이 줬으니까. 근데 요즘에 쿠팡 배민 덜 쓰죠. 과거보다. 왜요? 혜택이 줄었잖아요. 혜택은 줄고 금액은 올라가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퍼줘요. 이것도 퍼주고 저것도 퍼주고 해서 본인들의 목표치 있거든요. 가입자 목표치.
그때까지는 열심히 퍼줘요. 그 다음에 그 가입자 목표치에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돌변해요. 돈 주세요. 요러면 돈 주세요. 이거 하려면 돈 주세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초반에 이제 일단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늘리려면은 사람들이 쿠폰 같은 거 주고 할인 많이 해주고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 그럼 그때부터는 돈 내라 그래도 사람들 돈 냅니다. 왜요? 그거에 이미 나는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익숙함을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신고당 1만원 빼줘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빼주는 거예요. 1년에 확정신고 2번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신고당 1만원씩을 공제하거나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든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이렇게 해놔야 사람들이 쓰니까.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나라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10,000원씩. 그 다음에 거기 300페이지 밑에 보시면 요거는 나오면 100% 2번 100% 이론입니다. 1번은 실기에 잘 나오고 2번은 이론에 나와요. 만약에 나오면. 그래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이게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법인은 이렇게 해줬다가 끝났어요. 이제 법인은 너네들은 이제 잘 하니까 더 이상 혜택 안 줄 거야. 그래서 끝났는데 요거는 개인만 적용돼요. 그래서 개인만 적용되고 아까 제가 전자세금 계산서 2억 원 이하라 그랬죠. 7월 달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3억 원 이하는 7월 이전이고 7월 전이고 2억 원 이하는 7월 뭐예요? 이후예요. 그래서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1월 달부터 6월까지는 개인 3억 원이었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얼마로 바뀌었어요? 2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7월 달 이후에 시험 보기 때문에 몇 억으로 기억하시라고요? 2억. 근데 제가 이거 왜 써드리냐면 교재에 3억 얘기도 가끔씩 나올 거예요. 그러면 3억이라고 나오면 7월 달 이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한 건당 200원씩 빼주고요 1년에 100만원까지 빼줘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이거 예전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법인은 해당이 안 되고 개인만 해당돼요. 그래서 개인들 중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로 뭐 하면은요, 발급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혜택을 왜 주냐면은 결론은 개인들도 이쪽으로 넘어오란 얘기예요. 왜냐면 법에서는 7월달 이전에는 3억 원 넘는 사람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2억 원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억 원 넘는 사람은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 금액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금액보다 적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전자세금 계산서로 해도 되고 종이로 해도 돼요. 왜냐면 이 금액 넘는 사람들만 전자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많은 게 좋잖아요. 왜냐면 전송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너네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하면 혜택 줄게. 그래서 그 혜택이 뭐냐면 한 건당 200원씩 빼줄게. 그리고 1년 동안 얼마까지 빼줄게? 1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돈 주겠대. 그러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목표는 개인 사업자들도 다 전자로 넘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자로 넘어가면은 국가가 관리하기가 뭐하니까요? 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종 목표는 불가능하긴 한데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다 전자로 발행하는 게 목표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100%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사하시는 분 중에 어리신 분들도 계시고 컴퓨터를 잘 못 만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실제. 그리고 컴퓨터를 잘 못 만지시는 분들은 전자세금 계산서가 쉽진 않겠죠. 특히 이제 이럴 경우에 문제가 돼요. 이거는 과거에도 문제였었는데 1인 사업자이신 분들. 직원 두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직원한테 시키면 되니까. 근데 1인 사업자인데 컴퓨터를 아예 못 다루셔.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회사가 그 상대방 개인이신 분의 데이터를 받아서 대신 발행해 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면 대신 발행해 주는데 막말로 안 좋은 생각 먹으면 또 엉뚱한 짓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걸리면은 좀 벌금 같은 거나 좀 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인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다음에 오늘은 하나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남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일 보고 그 다음에 소득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아마 월요일날 끝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끝나면 바로 실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실기 초반에는 겹치는 거는 좀 빼고 갈 거예요. 왜냐면 겹치는 것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뭐 일반 전표나 이런 거는 좀 빼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301페이지 밑에 보시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만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뭐냐면은요, 요건 개인만이에요. 개인만. 잠시만요. 개인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개인이 아니고 말뜻 그대로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 때 이제 안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환급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급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기 환급은 수출하거나 시설 설비에 투자하셨을 때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해드리긴 하는데 예정 신고했을 때는 안 돌려주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환급은. 그래서 일반 환급은 뭐 한다고요?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은 이제 일반 환급일 경우에 그래서 안 돌려주고 확정 때 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확정 신고 때 뭐 한다고요?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건 실기하면은 이해되실 거예요. 그냥 금액만 넣으면 프로그램에서 아래서 하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정고지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예정고지세액은 요게 개인만이에요. 그래서 개인만이고 직전 확정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 그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만원 미만 요것도 바뀌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요 50만원 미만도 좀 기억하고 계세요. 50만원 미만은 고지서 발송 안 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나오면 계속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에서 고지라는 건 뭐냐면 고지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예정신고 안 하고 일반적으로 고지서 받아서 신고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날라오냐면 확정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 나와요. 왜 그러냐면 개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확정 신고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확정 신고가 몇 개월에 한 번이죠? 6개월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6개월에 반이면 몇 개월이죠? 3개월이죠. 그래서 3개월치 고지서로 내고 6개월치 신고한 다음에 고지서로 낸 거 빼고 나머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3개월에 한 번씩 세금은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3개월에 한 번씩 세금은 내는데 개인은 예정신고 때는 신고 안 하고 고지서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지서가 얼마가 안 되면 안 날라와요? 50만 원보다 작으면 안 날라옵니다. 이게 작년까지 30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50만 원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추후에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세요.